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 정상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상화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월 대보름 부름은 다 깨셨습니까? 운수 대통하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역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4.2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에서는 경북 지역은 김천시장, 성주군 도의원, 고령군 군의원, 대구는 달서구 시의원을 다시 뽑게 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야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김천시장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재선거가 일어났고요. 대구 시의원도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서 4월 2일 재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 국힘 후보 예비 후보 6명이 등록을 했다는데 이 중에 3명이나 전과가 있다고 보도되고 국힘에서도 원래 재보궐 사유가 국힘 에 있는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데 공천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네. 그리고 그 이런 당규를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무른 것 듯해서 국민의힘 당규는 주물럭 당규냐 이렇게 말하고 싶고 우리 당에서는 저 달서구에 김태용 전 달서구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 뭐 공천을 하니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뭐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규상은 기책 사유 있을 경우에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 책임 정치를 구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 후퇴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민주당을 보더라도 과거 서울시장, 민주당도 똑같은 규정이 있고요. 민주당은 과거에 이게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예외적으로 이걸 또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 조항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당에 좋은 걸 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당이 안 좋은 것을 따라가서 조금 씁쓸한 그런 기분은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해당 당 당선자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면 공천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국힘이 수성갑에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공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중구에 그 귀책 사유가 있다 해서 공천하지 않는 이런 좋은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게 계속 깨져요. 이제 막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두 정당이 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서울 구로구청장도 지금 뭐 공천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아마 다 공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고 아마 현재 최종 결정이 한 3월 초순이 되면 5월 초순에 대선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4월 2일 보선이라 돼서 바로미터가 그렇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 공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해야죠, 사실. 하는 건 맞지만 지금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핵 대치 국면에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크기 때문에 특히 대구에서는 대구 광역시의원 선거가 달서구에서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구는 권영진 의원이고 대구시당은 강대식 의원인데 강대식 의원 이분이 계속 이제 같은 당가라고 제가 좋게 봤는데 이 하는 행동이 보니까 항상 삐딱선을 타는 것 같아서 몹시 아쉽고 하여튼 각 당에서 총력을 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예,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사실 책임 있는 기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 공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고 또 여야에서 그동안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뭐 깨져 버렸죠.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 주말 동대구역 광장 혹시 두 분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 추산 5만 명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층이 지금 집결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에서 이 집회 파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분씩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요즘 이때껏 보지 못한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해놓고 부인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분은 다 목숨 걸고 노는데 대타 내보내고 속보인다라고 했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법에 개의치 않고 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봐서 국민의힘에서는 법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각자 알아서 법 해석을 하고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듯도 하거든요. 이게 참 요즘 정말 이상한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철우 지사 고발했죠. 고발한다고 했지만 아직 하진 않아. 예, 하질 않았어요. 강력히 비판은 하고 계시는 입장인 거고. 강력히 비판하죠. 또 구미시장 같은 경우도 이승환 가수가 구미시에서 공연하니까 정치 선동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당신은 동대구역 집회까지 갔어요.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이 모든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예. 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동대구역 집회에 매일신문에서는 한 15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참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과거처럼 동원된 그런 군중이 아니고요. 남녀노소 전 세대별로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민심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K에서도 많은 정치인이 참석했는데 그런 민심의 흐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일부 의원들은 본인 소신에 의해서 참석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철우 지사 참석을 두고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경우에도 성남시장 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고 본인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선뜻 고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당과 윤 대통령 간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동대구역 집회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태도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라는 것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과 그리고 투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당선되는 사람은 또 통합을 외쳐야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고 나를 지지해 주면은 내 편이고 나한테 조금 쓴소리하면은 적으로 돌리는 이 시각 자체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해졌다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뭐 의원들이 구치소에 접견을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개개의원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난번에 권순도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같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개인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민심이 많이 변했다는 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적절한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지혜를 잘 발휘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서 두 분이 가장 주목해서 좀 보셨던 그런 쟁점은 뭐였나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곽중건 특전사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몇몇 분들이 진술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술이 좀 달라짐으로써 특히 그분들이 공식적인 절차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조금 상식 밖의 그런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진술의 오염 가능성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다는 건 그렇죠. 거죠. 예. 지금 계엄을 통해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난입을 했어요. 이것을 갖고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하강 강사가 나타났고 이 사람은 역사 강사라고 하는데 역사를 어떻게 뒷공무니로 배웠는지 기가 차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지켜 세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 사태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2월 10일 부산 기장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 강도가 들어왔는데 용감한 시민과 청원경찰이 2분 만에 이분을 붙잡았거든요. 네. 이를 두고 2분 만에 끝나는 강도 사건이 있냐. 아무도 다치지 않고 10원 하나 없어지지 않았다. 은행 관리 잘하라고 급 좀 줬을 뿐이지 죄가 없다. 은행 강도가 아니라 은행 보안을 시험한 계몽 시민이다라고 비꼬은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들이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에서 나오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긴 했습니다만. 예. 예. 아주 재밌는 비유였죠. 제가 따로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밝혔고 어제 또 원희룡 전 장관도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재 흔들기로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원희룡 전 장관까지 등장했거든요. 예. 예,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란 말이 딱 맞는 말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때 했는 말과 완벽하게 반대말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지금 선동을 권하는 권선동이 된 듯 하거든요. 지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금. 네. 이제 세게 얘기 안 하면 언론 보도도 안 되니까 그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되지도 않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세게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해진 지금 정치 현실입니다.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심판 과정이 민사소송에 닮은 게 아니거든요. 형사소송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은 네.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보다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다 판사 출신들이실 텐데 판사 하실 때는 검찰 조서보다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했던 이야기 이거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주장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그것도 다 증거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검찰 조서. 예전에는 경찰 조서는 당사자가 나 이거 증거로 사용 못해 동의 못해 하면 증거로 판사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당사자가 나 이거 증거로 동의 못해 하면 판사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태행적이고 태보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헌재에 사실은
재판에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또 신속성입니다. 둘 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의심받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신속성을 위해서 지금 공정성을 자꾸 희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속성이라는 것도 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절반도 되기 전에 지금 서둘러서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데 예,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를 향해서 연일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의 열쇠는 재판관에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뉴스TV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탄핵 퇴진 운동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복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아까 이제 전한길 강사나 이런 분도 헌재를 휩쓴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불복,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복 운동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탄핵했고요. 그 누구도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불복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정상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